정보통신기술사 과정을 좀 맡고 있는 그 최병일 기술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정보통신기술사 설명인데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좀 변변치 않지만 통신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기술사 좀 2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감리회사에서 정보 시스템하고 정보통신 2가지 돼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려면 오늘 그 공개 강의 목차인데요. 116회, 117회 그 정보통신기술사가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 영역별이나 연도별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사가 시험이 뭔지 그 수검 기본이라든가 수검 일정, 검정 현황, 특혜, 합격 전략. 그 다음 3번째로는 통신기술사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117회가 종료가 됐고 이제 앞으로 119회 시험이죠. 이번 2번째 시험이 119회인데 그 전에 이제 116회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117회 시험, 엊그저께 117회 시험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 이제 31개 문제죠. 기술사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통신, 무선, 이동, 그 다음 방송, 네트워크, 광통신, 보안,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감리, 신기술. 이제 신기술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기존 도메인에서 배우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영역의 문제를 신기술이라 합니다. 주로 이제 디지털 융합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토탈 합해서 이제 31문제인데 이제 기출과 신규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116회 분석을 해보면 이동통신에서 꽤 많이 나왔으면 알 수 있습니다. 총 문제 수가 7문제가 나왔죠.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22.6%가 나왔고요. 또 하나 특이사항은 설계 쪽에서 10문제가 나왔어요. 설계 문제가. 이거 대단히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다음 감리 문제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설계나 감리가 같은 도메인으로 묶이는데요. 합치면 1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모르고서는 통신기술사 시험 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좀 정말 단언을 하고 있고요. 이건 116회고요. 이번에 이제 117회, 엊그저께 시험 본 117회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 통신 문제가 지난번에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 이번엔 2문제가 나왔습니다. 2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방송이나 네트워크 있고 이동통신 보시죠. 지난번에는 이동통신이 7문제 엄청나게 많은 비율의 숫자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동통신이 2문제, 딸랑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또 피하려고 하는 게 또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동통신 많이들 공부했을 텐데 2문제밖에 안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요. 방송 네트워크, 특히 방송이 6문제씩이나 나왔습니다. 사람들 지난번에는 방송이 2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저 그런갑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6문제가 대폭 많이 나왔기 때문에 6문제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20% 가까운 문제라서. 그래서 방송 문제, 네트워크 문제, 전통적으로 네트워크 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네트워크 문제가 1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네트워크 문제가 4문제씩이나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방송 보안, 설계 이쪽은 보시면 설계 문제 하나 있고 감리가 지금 3문제 나왔습니다. 똑같은 엔지니어링인데요. 이게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설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합치면 지금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설계나 감리 쪽 문제가 역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도 강세란 걸 알 수 있었고요. 물론 116회 이전에 114회에서도 설계 감리 쪽 문제가 꽤 나왔었습니다. 그게 갈수록 이게 비중이 나왔고, 참고로 정보통신기술사 회에서도 감리 설계 쪽, 감리 파트, 설계 파트, 설계라는 건 이제 뭔가 구축을 하는 방법, 시공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계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와이파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게 다 설계인데, 이런 이제 실제 설계 쪽이요.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 설계. 그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세를 갖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사에서도 기술사 따면 뭐하냐, 실제로 써먹으려면 아는 게 없는데, 그래서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을 이제 감리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뽑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현실을 반영해서 많이 출제했다고 제가 이제 기술사 모임에 가서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기술 문제는 3문제 정도 나왔네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116회
116회, 117회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죠. 역시 설계 파트 문제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트워크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네 문제도 대폭 나왔고, 방송 문제 무시했었죠. 여러분들 다 방송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다들 이동통신 5G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는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메인 분석이 된 다음에 얘가 이제 기출 문제냐 아니면 신규 문제냐, 이걸 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을 좀 잡아가는데요. 117회죠. 117회 기출 문제를, 117회를 보시면은 기출이 총 16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응용 문제가 7개. 응용은 뭐냐면 기존 기출 갖다가 한 번 더 꼬았거나 다른 식으로 좀 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기출이죠. 그게 이제 7문제. 그 다음 신규 문제, 진짜 과거에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문제가 나온 게 8개입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기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합쳐보면 74%가 지금 응용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 기출은 51% 나왔네요.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순수 기출 51%. 이게 좀 뭐가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볼까요? 난이도는 이제 어렵다, 뭐 중간이다, 쉽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거라서 이제 좀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기술사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는 좀 풀기 어렵지 않나. 그런 것들은 이제 상이고요. 요건 좀 공부를 한 2년 정도 한 사람 입장이라 보면 웬만큼 풀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중간. 그 다음에 난이도 하는 공부 1년 정도 한 사람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런 게 난이도 하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역시 난이도 중에서 이제 좀 다수가 몰려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것은 다 푸셔야 되는 거고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것도 웬만하면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아무리 이게 하급이고 중급이라도 내가 처음 보는 문제면 다 상급에 해당하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정도는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 기출 문제인데요. 과거 기출 문제의 히스토리를 한번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90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2001년인가요? 그때부터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이제 다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KPC 기술사진들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재도 만들고 수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 시험 나온 거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이게 쭉 보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통신, 네트워크, 이동통신, 무선공학 이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 4개 도메인에서 시험이 56%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제 중에 저 4개 도메인에서가 56%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래서 저 4개를 전력 과목이라고 하고 저 4개를 갖다가 무조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시험이 좀 어렵다. 나머지 것들도 있는데 방송, 보안, 광통신, 신기술 이거 여기들은 이제 겨우 한두 문제 수준으로만 나오고 나머지들은 보면은 평균으로 보면 한 5문제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7문제, 그 다음에 이동통신이 6문제, 무선공학이 5.7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감리를 볼까요? 이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거저 그랬습니다. 2-3개 문제씩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2017년도부터죠. 4개, 8개, 10개 굉장히 비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 문제도 보통 2개 내지 여기 4개짜리도 있긴 하지만 2개, 3개인데 2개, 6개, 2개, 2개, 3개 해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뭐랄까 튼튼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빵 이런 문제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117회 이제 문제에 뭐가 나왔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1교시 문제가 있고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1교시를 한번 보면 EVM이라는 게 나왔죠. 에러벡터 매그니튜드. 분야는 도메인은 통신 이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5G 이동통신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아주 히트 상품이죠. 최근에 저 문제가 정보통신, 정보처리에서도 줄기차게 나오고 있고요. 네트워크 그 가상화 이론을 좀 잘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핵심 기술이고요. 그 다음 802.11 AX, HW 요 문제. 이거 지금 최근에도
뉴스 떴죠? 이거 11AX는 필수 문제입니다. 최근에 요 용어 바뀐 거 아시나요, 혹시? 80.11AX를 다른 용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와이파이 6라고 요새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6. 참고로 내일 모레 저희 심화반 문제 낼 건데요. 심화반에서 이 80.11AX 문제를 냈는데 내일 모레 출제할 때는 와이파이 6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바꿀 겁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답은 똑같은데 제목만 틀립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쓰나 한번 보려고요. 세 번째는 MPEG H 3D 오디오 기술. 요새 이제 UHD는 기본 방송이 됐기 때문에 지금 멀티미디어, 3D 멀티미디어를 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죠. 방송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P2P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그쵸?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에 대한 거고요. PCM의 엘리어싱 대책, 아주 센 기본에 해당하는 거죠. 엘리어싱의 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거죠. 그 다음 POE, 파워 오브 이더넷. 지금 저건 이제 설계 문제, 아니, 시공 문제죠. 설계나 시공 문제죠. 엔지니어링 문제죠. 지금 최근에 이것도 많이 들고 있죠. 이것도 기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WAN. 역시 저기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교재에서 다루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술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재에서 가르치지는 않지만 저기 수업 시간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는 특강을 통해서 SD-WAN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구 설계 기준 통신 분야 점검 방법. 요것도 역시 저희가 저기 감리 방법이죠. 점검 방법이니까 요것도 역시 저희가 수업에서 다룬 거고, 블록체인의 보안 위협.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제는 블록체인이 뭐냐 이게 아니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블록체인의 이제 보안 위협. 그다음 비디오 워터마킹. 이건 이제 방송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디오 워터마킹. 이게 여러분 보시나요? 그 텔레비전 보면 여기 우측에 KBS 2, KBS 1, MBC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워터마크예요. 방송 워터마크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그거 방송을 만약에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그 녹화해서 비디오로 팔잖아요. CD로. 거기 그대로 뜨면 그거 참 해적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의 CCTV 방송국이라든가 중국의 뭐 일본 무슨 방송국에서 할 때는 자기네 방송 이름을 그 KBS라는 글자 떼고 없애고 자기네 방송 이름 넣잖아요. 그게 워터마킹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구입을 하면 저 워터마크를 지울 수가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구입을 하면 워터마크를 못 지우죠. 그 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위한 위치 추적 기술. 아주 기본이죠. 아주 기본이죠. 그 다음에 제한 시스템, 카스, 컨디셔널 액세스 시스템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카스가 저기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기술이거든요. 그 저기 IPTV라든가 위성이라든가 이게 시험에 나올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5년 전, 10년 전 기술인데 지금도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건 방송 기술이고, BIS, 버스 인포메이션, 이제 2교시 문제요. 2교시 문제는 여기는 이제 단답형 문제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서술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BIS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죠? 이거 지금 요새 UCT라든가 아니면 ITS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거죠. 그다음 공공 와이파이, 요새 UCT라든가 아니면 공공에서 공공 와이파이 많이 하고 있죠. 이거 역시 할 줄 아느냐 이거죠. 기술사로서 또는 감리원으로서 이게 왔을 때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점검을 할 수 있고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실제로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왕 모아에 대한 안테나 종류를 비교하고 능동 안테나 AAS 액티브 안테나 시스템의 주기 역시 무선공학이고, 디지털 트윈 그렇죠. 정의 주요 기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저기 특강이라든가 저기 수업에서는 교재는 없지만 수업에는 다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디지털 트윈 그 CPS라든가 또 뭐가 있죠? 디지털 트윈이 그거잖아요. 뒤에 가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시스템의 얼굴 검출, 얼굴 마스킹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셔. 역시 이제 지금 CCTV가 대세죠. UCT라든가 아니면 건물 보안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방범 이런 데서 사람 얼굴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시험 많이 나오죠. 필수입니다.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 심사 등급 시 심사 항목 중 심사 항목에 대해 1번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셔. 여기 심사 항목이 1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멘붕입니다. 잘 모르기도 하지만 또 1번이라고 하니 뭔 소리예요, 저게. 저 같으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합격했으니까 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해설지만 보면 돼.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되고 나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기술사 따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하이퍼로지 패브릭 개념과 네 가지 컴포넌트. 참 저것도 저 무엇이여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죠. 이게 사설형 블록체인. 원래 이제 블록체인은 공공에서 쓰는 거고, 이제 금융거래 뭐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얘는 이제 사설 조직에서만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래요. 제가 어찌 저걸 알겠습니까? 근데 참 이런 거 문제내는 사람은 뭔 생각으로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통신기술사 영역에서는 사실 해당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얘기고 우리는 그냥 단순 개념만 좀 아는 수준인 거지, 좀 약간 좀 오버했지 않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OS 계층 위에 물리계층 중복화 기술의 구성 방법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죠. 저기서 OSS7은 이제 맨 밑에 물리계층, 데이터계층, 인터넷계층, 뭐 이렇게 전송계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물리계층인데, 물리계층이라고 하면 이제 광 케이블이라든가 랜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선 이런 게 이제 물리계층을 말하는 거죠. 파이 계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복화 기술, 이게 최근에 사고 난 KT 아현지사 그 공동구에서 그 케이블이 파손됐을 때 그게 이제 물리계층이죠. 그렇죠?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 연결시켜 놓은 그 물리계층인데, 그게 그 한쪽이 절단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빗대어서 낸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OSA라서 네트워크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국내 네트워크 구치 파이어월 로드 밸런스하고 서버 로드 밸런스의 참조 모델과 각각의 구성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역시 로드 밸런스 이런 말도 역시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니면 좀 보기 힘든 용어이기도 한데요. 로드 밸런스 하면 이제 L4 스위치죠. L4 스위치 갖고 파이어월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운영을 합니다. 액티브 구조로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서버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저기 와스 서버라고 하는데, 와스 서버가 네이버 서버가 혹시 몇 대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네이버 그 우리 처음에 www 네이버닷컴 하면 네이버 화면 뜨잖아요. 또는 다음닷컴 하면 다음 화면 뜨잖아요. 그거 서비스 해주는 서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혹시? 네이버 일단 기준으로 1000개? 아니요. 그래갖고는 우리 전 국민 4천만 중에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가, 첫 홈페이지가 반 이상이 네이버가 첫 홈페이지인데, 인터넷 키자마자 네이버 딱 뜨는데 1000대가 어린 택도 없습니다. 10만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메일 서버, 그 다음에 지도 서버, 네이버의 메일, 네이버의 지도, 네이버 쇼핑, 네이버 책,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들이 수천 대씩 있는 거예요. 아니, 수천 대란다. 그쵸. 수백 대에서 수천 대가 있는 거죠. 합해서 춘천에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그게 20몇만 대가 있습니다. 서버만. 그렇죠? 그거 하려면은 로드 밸런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로드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해당하는 장비가 L4 스위치입니다. L4 스위치 하나에 서버를 갖다가 8대 내지 16대를 물려놓고 액티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파이어월도 전 국민이 전부 다 그 네이버에 다 접속하는데, 파이어월이 부하가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파이어월을 병렬로 쭉 달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입구에다가 로드 밸런스 하나 딱 갖다 놓고, 로드 밸런스 역시 L4 스위치 하나 딱 갖다 놓고 부하 분산을 빡 하는 거죠. 그게 부하 분산 용도입니다. 부하 분산. 저는 네트워크 좀 관심이 있어서 재밌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드론 제어 통신을 위한 구성 요소와 무선 통신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주시죠. 드론 그러니까 참 그렇네요. 그렇죠? 드론이라고 하지 말고 헬리콥터라고 쓰면 어떨까요? 저기다가 헬리콥터의 제어 및 통신을 위한 구성 요소와 똑같은 얘기죠? 아니면 저희 무선 경비행기에 대한 무선 경비행기의 제어 및 통신을 위한 구성 요소, 그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드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약간 드론 뭐가 있지 않나라고 싶지만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통신 제어를 위한 구성 요소, 무선 통신 기술, 이런 거 쓰라는 얘기예요. 드론이라는 단어는 별 영향가 없는 단어죠. 이 문제에서는요. 근데 이제 수험자 입장에서 보면 드론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또 그렇죠.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5대 연계 서비스를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신망 구성이 고려했어요. 그쵸? 이게 이제 UCT 5대 연계 서비스라고 112 2개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9 서비스, 사회적 약자 서비스,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안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조건 하라. UCT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는 추가를 하라. 이런 식이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UCT도 그러니까 UCT도 잘 모르는데 스마트 저 5대 연기는 또 뭐야? 뭐 이런 게 있었나? 뭐 이렇게 되겠죠. 대부분 분들은. 그 다음에 실감형 혼합 현실, MR의 개념과 주요 기술에 대해서. 이거 제가 방송 문제는 방송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 문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동통신에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AR 아닙니까? AR. 5G. 지금 5G AR 빼면 시체죠. 그 AR하고 이제 MR, 특히 이제 MR이 지금 차세대 방송 서비스용으로 MR이 떴죠. 이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더라도 2년 후에라도 이건 시험에 또 나오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게. NG폰, NG폰2 기술 용어가 2대 N, RN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은 이제 폰 기술. NG라는 것은 차세대라는 뜻이고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 폰 기술에 대해서 쓰라는 거고, 2대1은 스플리터, 2대1 스플리터, 2대 N이죠. 2대 N 스플리터를 활용해서. 그 다음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형 구내 방송 시스템 연동 방법, 스피커 구성. 이건 화재 비슷한 거죠. 여기 천장에 이 스피커, 이게 그냥 놓으면 어떤 규칙을 갖고 스피커를 배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규칙을 갖고. 기술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장이 얼마일 때는 스피커가 출력이 얼마일 때는 몇 미터 간격으로 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저는 기술사니까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띵가띵가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이거 왜 나왔냐 이거죠. 이게 왜 나왔냐 이거죠. 깝깝합니다 이거죠.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규정의 실비정액 가상 방식과 공사비 유일한 방식.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술사 되시면, 통신기술사 되시면은 월급 받으셔야 되잖아요. 또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공사비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를 구축한 네트워크 요구 상방과 그렇죠. 이것도 역시 5G 얘기죠. 5G.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망의 SFN, 그 다음에 MFN 뭐 이거죠. 이거 아주 센 기초죠. 센 기초죠. 그렇죠. 얘는 뭐 때문에 시험 나왔을까요? 그 UHD TV 때 UHD가 기본적으로 SFN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 정보통신 설계 업무 수행에 따른 설계 산출물 종류와 목적, 설계 내역서를 적용기에 설명시. 역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설계를 하면 어떤 설계 산출물이 나오냐 이거죠. 지금 방금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각각의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통신이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EVM이라는 문제하고 PCM의 엘리어싱 대책이라는 문제가 1교시에 2번 나왔어요. 통신 이론에 가면 다시 또 도메인이 또 있겠죠. 그 도메인이 디지털 변조라는 도메인에 EVM이 있고 PCM이라는 도메인에 엘리어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이거 혹시 다운로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다운로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올라가겠죠? 물론 제가 안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이 답안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해설이 답안 키워드가 있고요. 우리가 적중 여부라고 좀 써봤는데 이제 실제로 했냐 이거죠. 실제로 심화반 같은 데서는 사실 심화반에서는 공부했고 기본반, 중급반에서도 다 공부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문제, 4개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답안 키워드는 좀 설명을 해본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상세한 답안 키워드는 여기 보시면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문제, 그렇죠. 그 다음 무선공학 문제, 그 다음에 방송공학, 아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P2P 멀티미디어, 비디오 워터마크, 그 다음에 제한수 시스템, MR, SFN 다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키워드를 넣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안 문제, 아까 하이퍼 패브릭 개념,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문제점을 개선한 허가형 블록체인이랍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설형이라고 얘기했는데 허가형이랍니다. 저도 모를 수가 있죠. 제가 어찌 다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설은 맞네요. 인가된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인가된 참여자. 그래서 조직 내에서 예를 들면 기업은행 또는 우리은행 어떤 기관 사람들만 거기 고객하고 회사 사람들만 쓰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회원 가입한 사람만, 그 다음 광통신, 아까 폰 기술,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폰 문제는요.